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1월 9 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현금 비중을 올렸어요. 간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어제도 영상에서 방산 이야기하면서 방산이 마음에 들고 좋아 보이는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 수급 빈집들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오늘은 거기에 맞는 방산들을 비중을 올렸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도 같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를 좀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반도체가 이제 시장과 어떤 베타가 또 높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현금 비중을 만든 로직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 저 사람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현금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구나.' 요런 것들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단기 과열인지 아닌지, 그리고 뭘 우려하는지 시장이,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유사처 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은 정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콜앱 코드나 영상에 나오는 이제 엑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뭐 아시겠지만, 다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링크 드려 가지고 공유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같이 이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어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거래 대금으로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거를 이제 제가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거래 대금이 우선순위부터 순위부터 이제 내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돈이 어디다가 다 때려 넣느냐. 대한민국은 참 특이하게도 시가총액이 작은데도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은 포지셔닝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들이 종종 탄생하기 때문에 '한국은 거래대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회색 칠한 것들이 방산이에요, 조선방산. 이게 어제나 엊그제부터 조선방산이 계속 그 순위권, 거래대금 순위권에 들어왔었고, 우리가 이제 확인했었던 변동성 조정 모멘텀에서도 방산이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이 변동성 조정 모멘텀의 상위권인데다가 거래 대금도 뒷받침되고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우린 PTS 뭐 이런 것들도 뭔가라고 봤더니 방산이더라고요. 제가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보니까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지금 과열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좀 꺾이는 모습이에요. 원래 이게 여기 끝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여기 평균적으로는 한 이쯤에서 꺾여요, 0.01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에 과열 부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미국의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도 새벽에 보니까 이제 꺾였어요. 여기도 이제 좀 둔화된 거죠. 이게 평균적인 것보다는 비슷한 구간에 둔화된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치고 갔다가 둔화된 게 아니고. 그럼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그 리스크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현금 비중을 만드는 걸 알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격수들을 어떻게 그래도 유지를 하고 가져갈 것이냐. 여기 이제 RS는 반도체 일색이고,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11선 이상에서 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반도체랑 로봇 및 자동차. 이 로봇 자동차는 뭐 한 몸이니까 지금은. 그러다가 이제 또 바이오, 그리고 뭐 전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조선이랑 방산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변동성 모멘텀이랑,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장 마감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수급 차트 체크해 보시면은 상위 50등 안에서 돈이 계속 돌고 있는, 매수가 발생하고 있는 이제 수급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뽑아 보면 거기도 비슷해요. 변동성 모멘텀이 센 놈들 중에서 비슷한 놈들이 다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발생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필터링을 해 보죠. 거래 대금으로 필터링을 해 봅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최근에 뭐 반도체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대금 상위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사실은 거래대금 상위겠죠. 지금 제가 이거를 상승하는 것만 했는데, 거래대금으로 필터를 넣어 버리면 상승하는 거 하락하는 거 모두 다 해서 체크해서 넣어 버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반도체 그래도 유지 가능한 게 반도체, 이제 로봇 및 자동차,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바이오 일부, 그리고 조선 방산, 이게 이제 거래 대금으로 필터를 넣어 버리면 이것들을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섹터들만 포트폴리오에 포지셔닝을 하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린 게 텔레그램에다가 저는 지금 현금 비중 30% 만들었고 반도체 좀 줄였고, 반도체, 방산 16%,
바이오의 피부 미용 합쳐 가지고 14%, 로봇 및 자동차 9%, 원전 3%.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위주로 이제 포지셔닝을 잡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뭘 우려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미국 시장도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도 이게 한 번 더 랠리 간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하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9일 날 발표되는 게 이제 고용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9일 날, 오늘 이제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고용 지표가 있고, 그럼 이게 이벤트가 언제쯤 끝날 것 같냐. 보통 이제 한 10 거래일에서 15 거래일 정도 되면은 피어 앤 그래도 오실레이터가 바닥을 찍을 텐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게 중간에 꺾였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바닥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오래 안 걸릴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어 앤 그래도 오실레이터가 좀 둔화되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미국이랑 한국이랑 같이 이제 또 반등하는 시기까지 기다려 본다고 하면은 이게 매크로 이슈가 변곡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연준의 금리 결정하게 되는 1월 29 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조정폭은 어떻게 생각하냐. 조정의 폭이 셀 것 같냐 적을 것 같냐라고 하면 조정폭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1월 달은. 왜냐하면 지금 TGA 잔고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 조정의 폭은 크진 않은데, 그래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피어 앵글드 오실레이터가 많이 찼을 때는 수급 그 현금을 좀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이제 수급 빈집인 종목들을 가지고 공격을 잡아 나가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이제 터지는 쪽에서만 공격수들을 유지하자. 이걸 이제 계속하고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고용 지표뿐만 아니고 오늘 저녁에 이제 이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이건 불확실한 거니까. 불확실한 이벤트가 경제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고용 지표도 있고 그다음에 불확실한 판결도 있는데, 어쨌든 피어 앤 그래도 오실레이터는 과열권 아니냐. 그러면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한 김에 이번에는 좀 둔화돼서 파란색이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플레이하자.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고용 지표 발표된 이후에도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이어서 발표 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13 일도 이제 1월 13일 화요일에도 물가 지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쩌면 요 내려가는 구간에 공격수들을 너무 세게 들고 가는 거는 또 아니지 않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막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시총 비중으로 맞춰 놓은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종목 수를 뭐 15 개에서 뭐 20 개씩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시장을 굉장히 많이 아웃 퍼폼을 하면 좀 보수적으로 해, 거기다가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 가면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초 대비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이게 금요일이니까 이거 이 1월 1 일부터 보는 거라고 그래요. 이거 보면은 이제 진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한 10%, 좀 11% 가까이 내고 있는데, 시장 대비 저는 많이 아웃퍼폼했다, 단기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이제 저의 그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좀 낮춰 보자. 그리고 왜냐하면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으로 갔지 않냐. 그리고 이게 경험상으로 이게 변곡이 나오잖아요. 변곡이 지금 나올지, 지금 안 나오면 아마 다음 주에 나오겠죠. 다음 주에 나오든 이번 주에 나오든 이게 시장이 변곡이 나올 때 기존 주도주가 좀 힘이 빠지고 새로운 주도주들이 올라와요. 특히 좀 바닥에서 올라오거나 기존에 셌던 것들이 좀 쉬거나, 이런 이제 제가 경험들이 있어 가지고 일단 현금을 찾아 놓고 포지셔닝을 좀 줄여 놓은 다음에, 공격수들에 대한 포지션을 줄여 놓은 다음에 거래 대금이 계속 발생하는 쪽으로 붙어 가지고 그 공격수 포지셔닝을 쪼끔씩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을 수도 있다. 요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반도체 쪽은 그래도 시총 비중 정도는 유지하면서 이제 보자. 반도체를 좀 줄이긴 했지만 요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왜 그 마켓 위자든가 거기에 책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우리 상사가 어 이번에는 운이 좋게 리스크를 피했지만, 이 사람이 리스크가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구간에 눈을 감고 걸어가는 행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번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 회사를 나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마켓 리자드의 한 대목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구간에, 위험한 시기에,
위험하다고 나오는 데이터가 있는 구간에 제가 주식 비중을 100% 가져가면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에서는 항상 주식 비중을 낮춰서 현금을 한 30% 정도 들고 가고, 그렇지만 2026 년도에 한 4 월쯤 되면, 그 4 월이나 5 월쯤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관련된 반도체 수출 판가가 YOY로 그로스가 둔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현금 비중을 제가 50% 까지 할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유동성이 계속 어느 정도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 플럭체이션이 정말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 현금을 한 30% 정도는 또 유지 한번 해 보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을 했고,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데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은 방산을 향하고 있고, 그렇다면 방산에서 수급 빈 것들을 좀 채워서 집어넣어야 된다. 요렇게 저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